자, 이번 시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한 문제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외워야 되죠. 자, 해서 공박 플러스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무경험 플러스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해서 살 붙여서 외워야 되는 것이 공박의 범주,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무경험이라는 거 일반적인 거래 경매 부족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조항은 소위 무상계약이라든가 경매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 틀 가지고 가셔야 돼요. 1번 질문이요. 무경험,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에서 1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질문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해서 바로 공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수합의는 무효이다라고 해서 요것만 하나 설명드릴까요? 별 의미는 없어요. 딱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일방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넣다 할지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이니까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공기관하고요, 민간업자 간의 계약 체결할 때 공기관에서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할 때 나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걸 대비해서 소송을 절대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 역시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무상계약이라든가 경매 등에 있어서는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항상 옳게 내는 지문 뒤에서 텀 되면 얘기할 거예요. 자,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공박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심리적 원인 하나, 공박,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즉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저것도 있었죠. 자, 반사적 법률행위 여부도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답은 4번으로 구성합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 문제.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편집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요. 자, 빠져있는 문제 혹시 있나요? 지금 이 문제 앞에 중간에 빠져있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제가 하나 잘못 들어가 있고.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공박,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해서 오른편이죠. 그래서 공박에서 키워드 뭐야? 본인하고 뭐예요? 심리적 원인, 본심 이렇게 가는 거지. 공박에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되게 된다.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키워드가 뭐가 돼야 돼? 무경험은, 자, 일단은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할 테고, 두 번째 키워드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본심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해서 1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아마 빠를 것 같아서 본심 1대, 본심 1대, 본심 1대 하면 대강 개념을 잡았겠고,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 얘기는 어디서 주로 공부하는 세법할 때 공부를 하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 구조입니다. 값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사안입니다. 근데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증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 가서 공부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취득세 관련해서 병의 입장에서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지금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1,000만 원 만약에 저당권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될 거고 채무액 외 부분은 뭐가 된다? 무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갑의 입장에서 자, 만약에 이 저당권 빌리고 피담보 채권, 자, 피담보 채무가 1,0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부동산이 1억쯤 된다고 전제했을 때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걸 세법에서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의 의미고 부담 없는 증여, 깔끔한 물건을 그대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의 경우 하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답을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일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공박은 본심,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끄트머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경매 들어가면 어떻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문 보지 마시고요. 경매,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증여 이런 것들은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통정 허위 표시 나와 있죠? 다시 기본 문제 보면서 바로 알아야 돼. 자, 갑에서 을로의 통정 허위 표시, 통정. 그래서 등기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에게 남아있다. 답 외우셔야 돼.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 제3자, 설령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증여를 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듣겠을 때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이게 세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모르는 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줬다. 그럼 이제 선의의 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르는 병이니까 선의의 병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답 알고 딱 들어가야 돼. 바로 뭘 뽑겠어?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앞에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건 민법 103조 위반 문제니까. 그냥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병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어디서? 병이 선일 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병이 선인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아니, 한 문제 더 하나만 하면 된다고. 자, 선의 병인데 싸가지가 없어.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선의 병인데 얘가 온동네 양아치야.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과실이 있으면 흔들어 준다고.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파트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얘기야. 선의 병은 어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항상 과실이 있다든가 온갖 잡다한 얘기를 막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내용 볼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답 체크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설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선의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이때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우리는 선의 제3자 해당하는 사람 한 명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아닌 사람 2명 외웠었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어디 있어? 본인 여기 있다. 제3자 여기 있죠? 얘 둘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기역, 니을. 이게 선의 제3자에 해당. 기역, 니은을 절대 보시면 안 돼. 기역, 니은을 봐봤자 이 문제가 다시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닌 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아닌 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가 아닌 사람은 다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제가 어떤 그 민법 교재보다 봤는데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애가 16개인가 17개를 누가 뽑아놨고 또 선의 제3자에 해당 안 되는 걸 한 6개인가 뽑아놨더라고. 뭔 지랄이냐고.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 대통령이 공약해도 외울 의사가 없어요. 한 문제 틀리고 말지. 그럼 이제 16년간의 문제만 가지고 분석하면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해서 자, 이 문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이렇게 치고 가셔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자료 좀 잠시 줘보실래요? 28. 자, 28 문제가 하나 빠져 있다고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어디죠? 13번이요? 33번. 13번 문제를 빼고 왔다고요? 그래서 봅시다.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해서 공박은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의해 기인할 수도 있다. 해서 맞죠? 본심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은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얘기한다. 맞죠? 1대 1에 갔었잖아요. 3번 질문이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표현. 본심이래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답이 5번 되겠죠. 끄트머리 주관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자, 문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통정허위 표시 얘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이슈, 통정허위 표시의 선의 제3자는 설령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을 때 두 개,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있었고요.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은닉행위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해서 힌트를 주려고 자, 가장하여라고 되어 있죠? 통정 허위할 때 항상 가장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줬다. 오르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매매 계약은 무효죠? 매매는 무효죠? 증여는 뭐가 된다? 유효. 해서 기역 니은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 답 5번. 기역 니은 들어가 있는 게 뭐야? 5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디귿 니을을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은닉행위 얘기하면 계속 해왔던 얘기가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 갔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바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푸는 테크닉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알면은 매매계약 무효, 증여, 유효. 나 있어. 기역, 니은 두 개 있는 거 어디 있나?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뒤에 볼 필요가 없어. 그죠? 문제를 줄 때 이렇게 다 안 풀어도 답을 구성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기출문제가 구성이 된다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맨날 이거 다 쳐읽어 그냥. 그냥 헷갈려갖고 디귿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이 디귿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냐면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는 전제 하에 보는 거야. 을이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럼 디귿번 보니까
갑이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 병한테 등기 넘겼으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갑이 병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직권데.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다고. 그죠? 앞에 얘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라고. 다시. 매매, 무효, 증여, 유효.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하고 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겼으면 병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 소유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를 앞을 보면 안 된다고. 보면 헷갈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명제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중요한 쟁점은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병한테 등기 넘겼으면 뭐 알고 모르고 이런 거 중요치 않아. 병은 이미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됐죠?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내막을 알고 모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가실 때 기억 니은만 딱 끝장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바로 답을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려고 하게 되면 문제를 다 못 푼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29회 때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여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뭔 소리인지 몰라. 알면 안 돼. 다시 통정의 표시하면 딱 세 가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선의 제3자가 어떻다? 소유권 취득을 한다. 보호를 받는다. 문제 응용 들어가면 선의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해도 저당권 취득한다. 이렇게 가야 돼. 두 번째,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이래 갔던 거죠?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이래 갔었죠? 아, 그 외운 걸 갖고 대입하는 거야. 1번 잘 모르겠죠?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답 아니니까. 2번 쯤은 통정, 저 이거 모르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걸 알아요? 내가 강의를 안 했는데?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점수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뭔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생쇼를 하는 거지. 그거 알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아서 뭐 하려고.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막힐 때마다 아주 빼하게 넘어가셔야 돼. 이게 시험 잘 보는 방법이야. 3번 보니까요.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 매매 모두 무효이다. 3번 틀렸죠? 3번 틀렸죠? 그죠? 이걸 틀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29회 때 대놓고 문제를 줬잖아. 매매, 무효,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증여, 유효라고 줬잖아요. 그죠? 실제로 얼마나 센스 있는데. 절대 문제 똑같이 안 내. 매매, 무효, 증여, 유효. 이렇게 안 한다고. 증여, 매매를 바꿔 헷갈리게 또. 이게 출제의 기본 기술이라고요. 같은 얘기인데 약간 다른 느낌을 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죠? 2번 맞겠네요? 3번이 틀렸으니까. 틀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4번 질문.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파산관자인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선의로 다뤄진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지. 모르죠? 여러분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지문이 답이 된다고요.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7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답이 다 정해져 있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뭐가 좋냐면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중 5개 중에서
솔직히 3개 정도 잘 몰라. 뭔 소린지. 근데 답은 항상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계속 공부 잘못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다 해설하고 지랄이에요. 분석하고. 뭐 하려고. 지금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는 답은 항상 동일해요. 근데 답이 아닌 것들은 계속 흔들어 버려요. 그럼 수험생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쫓아가시게 되면 작살납니다. 실력이 쌓이고 말고 떠나서 점수가 전혀 안 나와요. 시중에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답으로 구성을 해. 미친놈들이지. 그럼 이제 공부량은 억수로 늘어나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기적을 보게 돼. 지금 제가 7년간의 문제를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103조 얘기도 그렇고 불공정한 법률 얘기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도배하듯이 루틴이 정해져 있어. 근데 5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답만 똑같이 구성해.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쫓아가지 마실 것.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자, 비진인 의사표시. 스톱. 자, 외울 거 3가지. 첫 번째, 비진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딱 하나, 일괄사직. 그죠? 두 번째 이슈, 비진인 의사표시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졌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떻다 무효. 세 번째 좀 어려운 게 뭐 있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비진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떻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3개를 줄줄줄 외워서 이걸 찾아보셔야 돼. 자, 1번쯤은요. 끄트머리 비진인 의사표시다. 나와있죠?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으면 작살납니다. 틀렸죠? 틀렸죠? 틀렸잖아요. 비진인 의사표시는 딱 하나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일괄사직. 일괄사직 하나만 비진인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틀렸다고 1번이. 끄트머리를 봐야 돼. 끄트머리를 앞을 보지 말라고요. 내용 모르면서 읽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법학자가 이번 기회 한번 돼볼 것이냐, 자격증이나 따고 그냥 슬쩍 사라질 거냐, 좀 따시라고 해서 1번 틀린 거. 답 1번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비진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게 된다.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요. 어려우니까. 3번 질문. 자, 비진인 의사표시는 끄트머리 유효하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유효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알았거나, 몰랐고 알 수 없었을 때. 선이 무과실일 때는 어떻다? 유효하다. 아까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면 어떻다? 이건 무효. 이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요거 거꾸로 가면 몰랐고 알 수 없었다. 이게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비진인 의사표시이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일괄사직 들어가 있나요? 일괄사직 들어가 있죠? 이건 비진인 의사표시. 오른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니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회사 사장님이야. 여기다가 을이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 그럼 비진인 의사표시죠? 그죠? 그럼 비진인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또 내가 유효, 무효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조심스럽게 무효 이렇게 일괄사직은 무효. 아니라고. 비진인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을은 비진인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럼 이게 유효야, 무효야? 다시 한번. 이게 유효야, 무효야?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인 의사표시 맞죠? 그럼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뭐 따져봐야 된다니까. 유효, 무효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속으로 짜증나겠지. 지가 물어봤잖아. 유효냐고, 무효냐고. 이게 계속 함정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통정의 표시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는데 비진인 의사표시 파트가 짜증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사안을 설명드리면, 만약 을이 갑에 대해서 비진인 의사표시를 했다. 이 사람이 무효를 주장을 하려면 뭐야? 너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은 옳음표예요. 근데 가시면 안 돼! 자, 포인트 다시 잡아내야 돼. 비진이 의사표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 일괄사직 들어가 있을 때 뭐가 된다? 비진이 의사표시.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대리행위 설명할 때 나올 주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는 명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대리할 때 이슈 3개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3개만 절대 내용을 쫓아가지 마시고 3개만 공식처럼 이게 16년간의 데이터라니까요. 내가 그걸 뒤지게 연구했다니까. 연구를 하면 뭐해? 아니면 말짝 꽝이지.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뒤를 보시는 거야. 자, 비진이 의사표시다, 유효이다, 비진이 의사표시이다. 이런 명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외운 걸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아까 1번. 그 다음 문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잘 뭔지 모르겠던데 처음 보는 질문. 처음 봤은 게 훨씬 좋아. 2번, 모르는 걸 부끄러울 게 없기. 모르는 거. 다시. 비진 의사표시는 첫 번째 포인트가, 비진 의사표시 해당하는 딱 한 가지, 일괄사직. 두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을 때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에서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개만 가는 거예요. 3개만. 그래서 지금 감사하다. 2번 점은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미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는 앞에 뭐 있어야 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가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잖아요. 이건 유효나 무효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앞을 읽으면 눈치를 못 챈다니까요. 전체 체계를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지금 무효, 유효, 취소 이런 거 할 때 다음 점 무효가 아닌 것을 냈으면 유효를 찾아라, 취소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민법도요. 이게 내용을 쫓아가지 마시고 물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간단한 문제들은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거야.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 다들.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내더라도. 왜? 앞에서 또박또박 보시게 되니까 이상한 판례 나오면 무너져. 1번은 몇 번 읽고 난리야. 그리고 그걸 전문용어로 삽질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걸 읽고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일단 취소할 수 있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 이런 게 들어가야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표의자의 진위아님을 알았을 때 이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게 되는 거지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예술이야, 예술.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무효와 취소와 유효를 그냥 자유자재로 구상을 해. 근데 사람들은 앞에서 질문을 또박또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답 2번이죠. 대리의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끄트머리.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근데 이때 선의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민법을 보실 때도 오늘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실 게 뒤에 단어 보시라고, 뒤에. 앞에 보시면 작살납니다. 읽지 말라고. 읽으면 작살납니다. 그 다음 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해서 오른편 1번, 5번 이런 거 쓸데없는 지문이야. 해서 이 문제는 뒤를 보면 금방 눈치를 채. 해서 답은 몇 번?
2번. 다시 정리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딱 하나 일괄사직. 두 번째,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두 개를 다 유효, 무효를 한꺼번에 외우면 헷갈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거나 또는 선일자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을 때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 정도. 그 다음 문제. 자,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좀 옛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건 어떻다? 추인할 수 없다라고 있어. 절대적 무효가 뭡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뭐가 된다? 이것은 절대적 무효가 되겠죠. 두 번째, 효력 규정 또는 강행 규정, 특히 효력 규정이 나올 테고, 반사적 법률행위 어떻다? 추인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어떻다? 추인할 수 없다. 요렇게 일단 가는 거죠. 걔들을 찾아보는 거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절대적 무효니까. 2번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이건 유보,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살인 청부기약 무효라고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야. 그래서 이것도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는 거.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 하면 이제 4번, 2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고르시라고 했으니까 일단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쉽잖아. 리을은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 외 나중에 이제 공부할 주제인데,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좀 특이한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소화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기본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을 찾아가시면 금방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을 알아서 푸는 건 아니고요.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오래됐을 거예요. 25회 때 나왔던 주제.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법률행위 무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중요 쟁점. 자, 장래요 몇 개 없다고 그랬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 안 한다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장래효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 왜? 나머지는 다 소급효니까 장래효.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점은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아까 봤던 주제죠. 통정의 표시,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을 때 이것도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절수 위반인 법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104조 위반이죠. 자, 요거 103조 위반이죠. 이건 어떻다?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출제하는 기술의 문제인데, 자, 오히려 지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로 출제하는 것은 장래효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중에 유효였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가 됐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무효였을 때는 아예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저 유효해서 해제했을 때, 해지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할 주제. 해서 4번 몰라도 돼요. 자, 일단은 1번 질문 중요한 거. 해서 지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무효와 추인할 수 없는 무효라고 해서 103조, 104조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등은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 때는 장래효를 뽑았고 아까 25회 때 문제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무효와 추인할 수 없는 무효 나왔죠? 아까 103조 위반하고 104조 위반은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24회 때
어디 있어? 3번, 5번 여기 나왔었잖아요. 24회 때 나왔던 거잖아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25회 때 뭐가 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간 표현 바꿔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렇게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반사적 법률행위 이렇게 내지 않아.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불법 조건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거. 살인청부기야 이런 것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기 전에 먼저 100만 원 받는 게 좋겠다. 이게 결론이야. 죽였는데 100만 원 좀 열받잖아. 미리 받아야 된다. 오늘 103조 얘기할 때는 미리 돈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사람 죽였는데 이 새끼가 나중에 신고까지 한다고 그래봐. 얼마나 짜증나. 100만 원도 못 받고. 하여튼 똑같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제 가세요. 자, 법률행위 무효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됐을 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전환 절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설명 다 드렸었는데 의미가 없어. 2번 지문요.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불허가치 없음 확정적 무효. 해서 요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이 얘기는 어디서 이제 공부하냐면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파트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있으면 매도인 등기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은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군구청장한테 허가처분을 받게 되면 유효가 되고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어떻다?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그래서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어떻다?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 옳은 표현. 이건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하면 좀 이해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매도인 통정은 허위 매매를 추인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되게 된다. 해서 포인트 추인 나와야겠죠? 추인 나와야겠죠? 추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효라고 그랬었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소급표 아니죠? 자, 이 문장 상당히 긴데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행위 무효 얘기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뭐가 된다? 추인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된다.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 무효 얘기 나면 항상 키워드가 뭐가 돼? 추인이라고 하는 거.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그걸 감수하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서 이거 뭐 답이다. 추인이 답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 제가 이게 번호를 알게 드렸잖아. 키워드라는 게 포인트라고. 지금 문제를 통해서 지금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추인이 나와야 된다고.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미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 안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하려면 무슨 문제가 나와야 돼? 추인의 문제가 나와야 된다. 감 잡으셨어요? 문제를 통째로 보고 외워버리는 거야.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게 딱 치고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문제? 추인의 얘기가 나와야지 그 다음 전개를 하는 거야. 추인이 안 나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법적 효력이 아예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24회 보셨고 아까 요거 29회 때 문제 보다고 했었다.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키워드 뭐가 나와야 돼?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나와야 돼.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된다고. 감 잡으셨죠? 나머지 얘기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야. 자, 그래서 3번. 자,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을 했을 때, 이건 상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어떻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요?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돼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자,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걸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이건 뭐가 된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103조 위반이니까. 그죠?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고. 적극하다. 이 훈련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볼 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그러고 이걸 보잖아요. 다 읽어봐. 이게 맞나 저게 틀리나.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획이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자, 무효에 책임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 틀린 표현. 3번이 틀렸으니까 옳겠지. 3번이 틀리니까 옳겠죠. 아니, 내용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법률에게 무효라는 말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추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돼. 그리고 추인은 장래효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구성이 되지 나머지 이게 무효냐 유효냐 이런 것들 자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무효와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요. 좀 어렵다. 자, 아직 취소 공부 안 했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자, 무효 나오게 되면 무효 나오면 무슨 문제? 자, 추인의 문제가 나와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기는 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취소도 있지만은 이거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주제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뼈대 잡아놓고 지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일단 이게 틀렸고 답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통째로 이 판례를 외우셔야 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1번을 소급표가 아니라 자, 장래에 대해서 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이 있으면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통째 판례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문장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한 8년 사이 2번인가 3번 답이 돼요. 겁나 답을 많이 뽑는 질문. 이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2번 질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외우십시다. 추삼한십 이렇게 외워야 돼. 추삼한십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추삼한십 이 둘 중에 하나가 지나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권자가 아무 때고 생각나면 10년, 20년 지나서 취소권 행사에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삼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 자, 추인 나와 있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적법하게 추인한다는 얘기는 통정의 표시라든가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추인할 수 있고 이것이 적법한 추인이 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표현. 무 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옳은 편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지 효력이 있다. 옳은 건데 일단은 이런 것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가장 간단한 질문은 뭐가 되냐면 3번 질문이 키워드죠. 법률행위 무효라는 주제에서 뭐라고요?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 하나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3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얘기는 통째로 판례를 외워야 돼. 자, 가등기. 자, 등기법까지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등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죠.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을 때 갑소유의,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을 명의에 뭐로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아까 얘기했었나요? 하도 뭐라고 많이 씹으니까 언제 얘기를 했었는지 헷갈려. 그러다 치고, 자, 가등기를 했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할 거. 나중에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인 본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이게 기본 구조.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 있다. 을 명의가 가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갑이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해줄 수가 있죠. 아직은 소유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게 나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같은데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아까 장래유 얘기를 하면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다? 4월 1일. 다만 자, 이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갑이 을한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갑이 이미 한번 팔아버렸는데 또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쉽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바로 본등기 했을 때, 그때 바로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해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 했을 때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이게 장래요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자,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의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가 2월 1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건데 2월 1일 날 가등기를 해놨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한 2월 15일쯤에 갑하고 을하고 나가리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 가등기까지 했는데 서로 매매 안 하기로 합의 해제라는 것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닌데 중간에 마음 바뀌었다고 갑돌도 둘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 그럼 계약 없던 걸로 하자 라고 쇼부를 쳤어. 그럼 이제 이 가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무효니까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 된다고요. 현재 스코어 2월 15일 날 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합의 해제, 다른 얘기를 빼기 위해서 합의 해제가 이루어졌으면 이 가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갑이 이제 또 누구랑? 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은 나가리가 된 상태에서 이중매매 아니고 병과 계약을 체결해. 근데 갑이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등기를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병도 뭘 하려고 하겠어? 가등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딴 놈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가등기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을명의 가등기를 말소등기를 해야 돼. 돈 들어가. 참고적으로. 그리고 또 병명에 가등기를 하면 또 돈 들어가.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이 무효인 을 명의의 가등기를 병한테 이전 등기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병한테 가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등기 이전 등기가 있으면 병은 가등기를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병은 가등기를 취득한다고요. 언제부터?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한 게 3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월 1일 날 취득을 하는 거죠. 그죠? 2월 1일로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3월 1일 날 취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번 지문 얘기 나와 있죠? 이게 좀 쉬운 문제야.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법리가 똑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즉 가등기 이전 기가 있은 다음부터 어떻다 병은 가등기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2월 1일로 소급해서 원래 가등기 발생했던 시기로 소급해서 가등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장래돼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믿어서 병이 가등기를 가져오게 되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어떻다 이 사람은 그 등기 권리를 등기상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난이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자 추인할 수 있는 무효와 추인할 수 없는 무효를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절대적 무효는 어떻다? 추인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는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얘기 되시죠? 그렇잖아요. 불법 조건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유치한 문제야. 두 번째가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자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아니라 그때부터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그리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소위 가등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부터 그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걸 틀리게 보려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통해서 이 얘기. 근데 이 지문은 아예 통째로 그냥 답으로 도배하는 지문이에요. 과거에도 계속해서. 왜? 제일 난이도 높은 거니까.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했으면 어떻다? 이때는 장래돼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세 가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서 논의할 게 세 가지.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이 중에 3번 정도만 괜찮은 거죠. 3번 정도만. 좀 쉽게 넣으면 3번을 갖고 답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길어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등 관련해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